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매일 너무나 당연하게 해내는 이 균형 잡기가 사실은 우리 뇌가 벌이는 뭐랄까 엄청난 신경학적 묘기라는 거요. 오늘 이 놀라운 능력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우리 뇌가 매 순간, 정말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수행하는 놀라운 마술쇼 같다는 사실 말이에요. 네, 우리 몸 안에는요, 아주 정교하고 보이지 않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바로 그 기계의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몸의 균형을 책임지는 전담팀을 만나볼 거고요. 또 그들을 돕는 지원팀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서 있는다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책임지는 3명의 핵심 전문가, 바로 균형 전담팀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진짜 주역들이죠. 첫 번째 팀원은 잠들지 않는 파수꾼입니다. 바로 안정상태 조절 능력인데요. 우리가 나 지금 완전히 멈춰 있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 파수꾼은 우리 몸의 아주 미세한 흔들림을 계속 감지하고 조정하면서 무게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조용한 안정성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팀원은 긴급 대응 요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붐비는 지하철에서 갑자기 누가 툭 밀거나 빙판길에서 미끄러질 뻔한 순간에요. 우리가 생각할 틈도 없이 번개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내는 능력, 이게 바로 반응성 조절입니다. 발목부터 엉덩이까지 순식간에 근육을 동원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죠. 마지막 팀원은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 기획가입니다. 예측성 조절 능력인데요. 우리가 무거운 문을 밀려고 팔을 뻗는 바로 그 순간 이 기획가는 이미 몸이 불안정해질 거라는 걸 예측하고 다리랑 코어 근육을 미리 단단하게 준비시킵니다. 행동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균형 전담팀의 시스템이 신경학적인 문제로 손상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균형 기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오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균형 시스템이 고장나면 나타나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구침 전략입니다. 몸이 불안정해질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대신에 모든 근육에 동시에 힘을 꽉 줘서 몸 전체를 뻣뻣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대나무가 아니라 세게 불면 그냥 부러져 버리는 쇠막대처럼 되는 거죠. 이 전략은 오히려 적응력을 떨어뜨려서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또 다른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반응의 순서입니다. 정상적이라면요, 발끝에서부터 허벅지 쪽으로, 즉 먼 쪽에서 몸 쪽으로 순서대로 근육이 반응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힘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엉뚱하게 엉덩이 근육이 먼저 수축하거나 아니면 모든 근육이 한꺼번에 굳어버리죠. 훨씬 투박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인데요. 균형 조절이 더 이상 자동이 아니게 되면 다른 일에 아주 조금만 집중해도 균형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냥 걸으면서 옆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흔들림이 무려 50% 이상 증가하면서 낙상 위험이 하늘로 치솟는 거죠. 앞서 소개해드린 균형 전담팀, 이들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보이지 않는 지원팀이 있거든요. 이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지원팀은 크게 3개의 핵심 부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외부 정보를 수집하는 감각부서, 그리고 이 정보를 분석해서 명령을 내리는 중앙사령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인 몸통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제 역할을 못하면 앞서 말한 그 대단한 균형 전담팀도 속수무책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이 몸통의 역할은요,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몸통이라는 안정적인 기반이 없으면 저 앞에 있는 컵을 잡으려고 팔을 뻗는 아주 단순한 동작조차 몸 전체를 흔드는 위협적인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팔 기능과 앉은 자세의 균형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이 개념들을 실제 신경계 질환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균형이라는 이 정교한 기계가 각각의 질환에서 어떻게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고장나는지 그 설계도를 함께 비교해 보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질환마다 균형이 어떻게 다르게 무너지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맨 위에 뇌졸중을 보면 핵심 문제는 비대칭이에요. 마비된 쪽의 반응이 느리고 약하죠. 그런데 바로 아래 파킨슨병은 경직과 느림이 특징입니다. 반응이 늦거나 발이 바닥에 얼어붙어 버리죠. 또 손의 실조증은 반응의 타이밍과 크기 조절에 실패해서 과하게 휘청거리게 되고요. 이처럼 각 질환은 저마다 아주 독특한 균형 프로필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우리는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냥 서 있는다는 것이 실은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경이로운 과정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균형은 결코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뇌가 지휘하는 예측과 반응, 그리고 적응이 쉴 새 없이 연주되는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교향곡과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균형 시스템의 설계도를 이해하게 된 우리는 손상된 뇌가 잃어버린 기능을 재건하도록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지식은 분명 재활과 회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거라고 믿습니다.